채권과 주식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주식하고 채권을 비교해보면 이제 채권이 어떤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본의 성격은 이제 주식은 자기 자본,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타인 자본, 부채가 됩니다. 요게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주식 투자로 들어온 돈은 자본금, 자기 자본이 되고 그 투자한 사람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채권은 회사의 부채가 되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돈을 빌려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내 회사다라는 의미죠. 빌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빌려준 돈 뜯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원금 상환의 의무가 있다. 요거 내 회사죠. 원금 상환의 의무 없겠죠. 없고 이익이 났을 때만 이익을 통해서 이제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분배하게 됩니다. 내 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권, 경영참가권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령할 수 있고 청산시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있다 되어 있고 채권은 당연히 내가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돈 빌려줬다 그래서 너 사업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냥 선의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빌려준 거니까 당연히 의결권, 경영참가권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 이자로 대신에 돈을 받죠. 그리고 자녀재산 분배권은 당연히 똑같이 있고요. 의결권이나 경영참가권이 있기 때문에 이 주주총회라는 걸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숫자만큼 이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삼성 주식 한 주 가지고 있는데 삼성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죠. 다 날리는 겁니다. 위험 정도가 높다. 얘는 낮다. 어찌됐건 빌려준 거기 때문에 원금 상환의 의무가 있고 변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시장 규모를 보면 주식의 이제 시장 규모는 국내가 약 1.7조 달러 그리고 채권이 국내가 약 1.6조 달러입니다. 이게 해외랑은 좀 다릅니다. 해외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훨씬 큽니다. 채권이 110조, 해외가 85조 달러. 원래는 채권이 큰 게 정상이죠.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이나 다른 금융 시장들보다 더 큽니다. 근데 이제 국내는 약간 왜곡되어 있다.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덜 선진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시장에서 채권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국내가 좀 작긴 하나 주식 시장하고 거의 동등하죠. 그리고 심지어 글로벌로는 채권 시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을 모르면 글로벌 자산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 시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오늘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아주 간단한 것들만 좀 캐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들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연계 채권인데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제 전환사채, 컨버터블 본드라고 돼 있고 보통 이제 10이라고 부릅니다. 신규 발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전환할 수 있다. 내가 이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CB를 일정 부분 내가 CB로서 투자를 했습니다.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전환 권리. 이 회사가 신규로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신규로 주식을 발행할 때 이 일정 부분의 주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이 전환사채라고 얘기합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얘는 특별히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를 하지 따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주인수권 부사채인데요.
요거는 이제 신규 발행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BW라고 부르고요. 얘는 똑같습니다. 요거랑 구조가 똑같은데 신규 발행 주식을 BW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신규 발행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수는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본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대신에 이제 전환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1대1로 준다라는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CB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주식 한 주 주겠다. 이런 권리들이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BW 같은 경우에는 내가 BW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주식 한 개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가격은 이게 뭐 2014년도고 2019년도면 19년도 가격 기준이 아니라 2014년도 발행가 기준으로 아니면 뭐 2019년도에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디스카운트 기준으로 뭐 이런 조건들이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거고요. 그러니까 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대신에 자금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요건 이제 예시로 든 거고 이럴 경우에는 전환권은 훨씬 더 비율이 높겠죠. 그러니까 낮겠죠. 하나 가지고 있을 때 뭐 0점 몇 개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교환사채인데요. 신규 발행 없이 이제 회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요거는 이제 교환이죠 또. 요거는 또 다른데요. A사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EB를 발행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사에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일 수도 있고 뭐 관계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B사라고 쳐봅시다. 요 EB의 조건은 나중에 차후에 만기 시에 B사의 주식을 요걸 하나 가지고 있을 때 B사의 주식을 뭐 1대1로 교환한다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게 이제 교환사채입니다. 익스체인저블 본드라고 하고 이거는 정말 교환하는 겁니다. 이거를 비율로 맞춰서 요 B의 주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인수합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네, 이런 많은 것들이 그런 기술적으로 인수합병 M&A 할 때나 아니면 뭐 신규 상장하기 전에 IPO 이전에 투자 자금을 모집할 때나 이럴 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 연계 채권까지 오늘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실물로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채권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체 메뉴 짝대기 3개 있는 전체 메뉴 들어가서 금융상품에 있습니다. 금융상품으로 들어가서 채권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사실 이거를 어느 정도 자산이 있지 않은 이상 채권까지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모 형태나 아니면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채권 시장에 있던 그런 채권 투자는 해봤지만 국내 채권은 사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주변에 살 수 있도록 도움은 드린 적은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채권 대신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하나의 다른 안전자산이자 방패 역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또 창 공격할 수 있는 창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웬만한 수준이 아니면 채권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채권을 일부분 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 계속 줄여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그쪽 가서 보시고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어찌됐건 부동산을 오히려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은 조금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네.
부동산과 주식, 그다음에 뭐 기타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사실 돈이 되는 투자들은 다 하긴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실제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을 실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굉장히 컨피덴셜한 자료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사실 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서 이름이나 이런 거 좀 가렸고요. 회사명이나. 여기 보시면 투자 형태가 담보부 전환사채 10이라고 되어 있죠. 네, 담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화로 약 280에서 350억. 이게 실제로 베트남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베트남 회사의 그런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한국에서 지금 진행하는 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 시기는 뭐 2018년 12월, 그 다음에 올해 1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기는 3년이고 쿠폰 이자는 이제 연 5%인데 분기로 USD로 지급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보장 수익률은 연 9%다. 그 다음에 전환 가격은 기준가보다 30% 할인 반행.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보다 30% 더 할인해서 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전환 가능 기간은 이제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 1년 이후부터는 계속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최대 주주가 본 펀드 투자 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뭐뭐뭐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에요. 네. 담보가 있는 거죠. 담보부 전환사채. 담보 가치가 본 펀드 투자 금액의 150% 미만이 되는 경우 투자금의 150%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추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모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전환사채로 발행이 된 건입니다.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건데, 전환 우선주예요. CPS라고 해서, 전환 우선주. 컨버터블 프리퍼 스톡이라 그래서 이제 전환 우선주인데, 우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전환사채하고 아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전환사채와 똑같은 그런 조건들이 들어가고요. 대신 이거는 이제 우선주이기 때문에 우선주에 해당하는 배당을 지급하는 형태고, 그리고 주식이긴 하나 우선주기 때문에 이게 그 의결권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만들기 나름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환 가능 시기 이런 것들은 먼저 설명한 게 있으니까 이런 예시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2억 이상, 그리고 얘는 더 큽니다. 얘는 5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투자를 다 해보신 분들, 자산 규모가 나는 몇십억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사실 주로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랑 관계없네, 나는 몰라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죠. 빨리 자산을 불려서 나도 저런 거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30% 할인 발행하고, 여기도 있을 거예요. 할인에 대한. 여기는 이제 10% 할인 발행하고, 이거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돈을 벌기가 더 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자산을 증식시켜서 저와 함께 이런 투자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타깃 국가는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가 주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투자 형태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